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일면 톱 기사는 대부분 다 국민의힘 기사였어요. 예. 이게 윤석열 사형이 구형되는 그 시간 예. 거의 뭐 동일한 시간에 네. 같이 진행되고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선고가 또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늘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 자,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당에서 쫓아낸다라고 윤리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재심까지 기다려보겠다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요.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재심 기간 최고위에서 징계를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징계와 관련돼서 절차나 내용 다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당장의 징계안 의결은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이요. 재심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는다. 징계를 미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렇죠. 재심 청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는 재심 청구 기간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절차를 끝까지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재심 청구 기간이 지금 열흘로 전망이 되는데 26일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제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막 결정문을 2차례 수정한다든지 굉장히 막 조급하게 이 윤석열 구형 여기에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윤석열 판결은 오히려 우리 검사에게 시간이 좀 주어져서 좀 다듬어졌는데 그렇죠. 그거 반대로 동일한 시기에 나왔던 우리 한동훈 제명은 매우 급하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한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판결에 대한 책임을 한동훈에게 미루고 동시에 이걸 딱 보여주는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윤리위가 오후 5시에 열려요. 네. 보통 윤리위는 오전에 해서 이제 오후 늦게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시간이 좀 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후 5시에 갑자기 맞습니다. 예, 갑자기 열고 그리고 새벽 1시에 발표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게 2가지 효과를 같이 가지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재판이 이제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 이 책임은 한동훈 너 때문에 우리의 리더를 잃었어. 너 때문에 지금 당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동훈에게 정확한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 또 하나는 그 시간에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머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일반 국민들과 이 뉴스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통과하고 싶은 거죠. 아무도 모르게 덮고 싶은, 암잠시키고 싶은 이런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유튜버들에게는 이걸로 이제 우리는 동시에 처분을 했다 정확하게 오히려 결집을 만들고 이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2가지를 이제 같이 보여주는 효과를 가졌으나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대안과 미래도 이게 막 의견을 내고 많은 이게 다날 탑 뉴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놀란 거죠. 이게 조용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분란을 더 일으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수장파 모임이 모였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계만 모였으면 아마 오늘 제명 결정을 할 것 같다라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도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국민의힘 원래 이미 망했지만 진짜 망하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다 한동훈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도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자들이나 네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음. 다 준비돼 있었거든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도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걸 왜 모를까요? 이 이게 왜 신문 방송 다 나오고 네. 얘기 예. 주변에서 다 얘기한 사람 다 있는데. 왜냐면 그들이 보는 신문 방송은 이제 또 유튜브로 특별한 유튜버이기 보니까.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위 제명 결정. 예, 윤리위 제명 결정을 그러니까.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반인들이 저게 말이 되나?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확실한 건 본인이 100%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윤리 제명을 해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지시가 그렇죠.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상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를 네.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가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러니까 윤리위원장을 그런 그렇죠. 사람으로 인사를 네. 시킨 것부터가 이제 의도가 이미 저 염화 있는 미소죠. 거죠. 눈빛만 보면 딱 아는 그런 결론을 낸 건데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구형을 할 때나 판결을 낼 때 결론은 내놓고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에 맞춰서 논리를 세우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왜냐면 이렇게 막 내용도 번복되고 이 근거도 막 번복되고 막 조악한 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의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건 이 제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막 파장이 커지니까 나는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 말이 되는 라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죠.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메시지를 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언론 브리핑이나 이제 저희는 뷰리핑이죠. 뷰리핑을 네네. 하면 납득이 될 만한 논리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네. 꼬이죠. 네, 계속 꼬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장동혁 대표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이제 조선일보 마찬가지입니다. 제명 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동시에 친한계 그러니까 김종혁 전 최고죠. 김종혁 최고는 지금 장동혁은 장동혁의 의견에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환길이나 고성국 지시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제 고성국 TV를 또 네. 아침에 봤거든요. 참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마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제목이 오전 7시 30분에 딱 뜨자마자 네. 한동훈 오늘 제명된다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시를 내리는 그래서 야 오늘 제명되나 보다. 네. 기자들끼리 좀 다 그렇게 얘기했죠. 야 오늘 제명되나 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보다 너무 반발이 심한데 이렇게 본인 스스로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 그 절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주로 위기에 몰렸을 때 하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약간 결정을 미루는 거거든요. 결정 미루고. 결정을 미루고 본인이 최대한 양쪽의 말을 듣는 모양새. 그러니까 이견이 있으면 가부의 중간 어딘가를 찾는 모양새를 찾는데 오늘 또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오늘 고성국 TV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물론 제가 고성국 TV를 선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네. 다음 타겟은 오세훈이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다음 타겟은 네. 오세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한동훈과 오세훈이 반장동혁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오세훈도 혁신의 대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열변을 토하는 것까지 보면서 지금 방송에 좀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뭐 한동훈, 오세훈이 뭐 대단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국민의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군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근데 국민의 말씀. 대안과 미래를 한번 보면은 네. 전 대안과 미래가 이번에 한동훈 이 제명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한동훈을 동의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대안은 자기다. 자기네들이다. 그러니까 장동혁도 한동훈도 오세훈도 아니라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자기네들이 대안과 그리고 자신이 다음 미래에 주도권을 갖고 싶은 그런 움직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지금 이춘주 정국 씨 어디에 줄을 서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안과 미래가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대안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들. 그러니까 25명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23명이 자리에 서서 징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23명이 강하게 뭉친 느낌이 아니고 23명의 각자 도생, 그렇죠. 네, 각자 도생하겠다라는 어떤 사업자들의 모임 네. 이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이냐, 내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대안이 되려면 세력으로 움직여야지 개인으로는 안 될걸요. 아무리 예. 정치인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만큼 구심력을 가진 정치인은 지금 없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에 자기의 의견을 냈고요. 안철수 의원도 본인의 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으로는 구심력이 생기지 않고 있어서요. 정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 다만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막 근데 그런 원래 상황입니다. 국힘이 막 세력을 갖고 움직인다기보다는 예. 이해에 이해관계. 맞춰서 그냥 막 뭉쳤다 흩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국힘 내에서 제시하는 지가 결국은 세력의 중심이 되는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네. 정치부 출입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구심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누가 1등이냐면 네. 욕망이 가장 강한 사람이 1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악같이 네, 악같이 하니까. 네. 악착같이 하는 악착같이.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 장해찬 부원장 얘기까지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는데 네. 어떤 페이스북 글을 올렸냐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건드린 인간들에게 끈질긴 사냥개가 되어서 인생을 피곤하게 이거 만들겠다. 한 놈만 팬다 이거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오늘 고성국 TV도 그렇고 장해찬 부원장도 그렇고 이 상황이 정말 보수들의 어떤 공익적 가치를 위한 상황이 아니고 개인의 욕망을 위한 상황이다. 네. 이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더 절망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 듭니다. 예전에는 그 개인의 욕망을 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좀 포장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 예. 좀 덜 드러내고 예.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리더십이 진짜. 없으니까 그 노골적인 욕망에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격이 없어진 네,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걸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나요? 가처분 신청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그러니까 이제 재심 청구는 어차피 이거는 당에다가 하는 그 절차는 포기하고 예. 그건 어차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없고 시간만 길어지고. 법적으로 가겠다. 예, 예.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데 보통은 정당의 그 일에 대해서는 법원이 네. 그거는 정당이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인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가처분이라는 거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징계에 대해서 그 불법으로 보여진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불법이 있었거나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가처분 잘 인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어찌 되었건 내부의 징계 절차를 다 거친 상황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네, 형식적으로. 그리고 그 윤리위원장의 정확한 판단에 의한 결정이 있잖아요. 저는 가처분 인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준석 네. 전 대표 징계 때도 네. 그 법원이 그걸 인용을 안 했죠. 가처분 네. 신청을. 네. 근데 이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2번이나 수정이 됐고 그 징계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 뭐 이런 논리를 펴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당원 게시판 글에 윤석열을 비난하는 글들, 뭐 입에 담지 못하는 만한 글들을 윤석열 포함해서 당 지도부를 향해서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라는 거라고 윤리위에서 발표를 네. 했어요. 네. 9시간 만에 이게 내용이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아주 급하게 정정을 한 겁니다. 수사 과정으로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한번 또 고칩니다. 지금 왜 2번을 고쳤냐? 사실은 가처분을 의식한 것이다라는 네. 뭐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에 가면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철저하게 검토는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용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 아이들 누군가 따로 쓸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그거를 한 당사자가 한동훈인지를 딱 지정을 해야 한동훈에게 징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IP를 써서 한 게 한동훈의 가족이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교사나 공범이나 방조가 있었어야 한동훈의 그 징계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과관계가 너무 약하긴 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시인한 거는 우리 가족이 한 거는 맞다. 네. 그러나 나는 몰랐다. 여기까지죠. 그렇죠.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저는 아까도 가처분은 인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절차보다는 길겠죠. 그렇죠. 시간을 벌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뭔가 강한 한 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더 이상 국힘에서 정당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 뭐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해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유, 이제 대단하다.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재심 청구를 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를 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조인으로 그냥 남아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치인 같지는 않아요. 무슨 네. 일이 생길 때마다 소송, 고소, 뭐 가처분 신청, 네. 뭐 이렇게 법에 호소하고. 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지도부에 강하게 물론 지금도 이제 강하게 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세력을 구합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정치적으로 그 길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근데 들기는 전 해요. 진짜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이런 얘기를 그나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으면 뭔가 감동이 있거나 그렇죠.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 한 말이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엄입니까? 계엄의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한동훈 전 대표의 특징인데 자신을 엄청나게 부풀려요. 네.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그게 좀 약간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계엄 12.3 계엄과 자신의 징계를 그게 동질선상에 놔버리니까 이거 그까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유라는 게 맞아요. 동질성상의 비유라는 어. 게 비슷하고 유사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비유인데 지금 비유인도 비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궤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비논리적인 궤변 하면은 또 어저께 사법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 장해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의 특징인가 싶어요. 좀 비논리 개변당을 하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네, 김한나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지만 네. 이게 법정을 가끔 보면 네.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네. 막 논리를 막 비약을 하잖아요. 할 때가 비약을 있긴 하죠. 하죠. 네. 비약을 숨길 하면 때 숨기기도 하고. 바깥에서 네.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논리를 세워서 이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워서 저쪽을 공격하는데 그 습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법조인들은 들어요. 그렇게 비약을 하지는 않고 불리한 걸 살짝 숨기거나 유리한 걸 좀 더 강조하는 차원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엄을 지금 이게 어떻게 계엄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징계 내린 게 계엄이라면 사실 계엄이란 개념 자체는 군사적인 개입이거든요. 군사도 없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당내 분란이죠. 네. 그냥 당내 분란을 이런 계엄으로 비유하는 이런 거는 법조인들의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동훈이 정치인으로서 뭔가 수사를 하고 메시지를 냈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그런 언어 사용법이 아직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그 말씀 드리고 나서 댓글이 좀 달렸었던 것 같은데요. 평택을 얘기하면서 한동훈을 향해서 친한계 쪽에서는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그 말씀을 드린고부터 지금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친한계 같으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평택이 힘들 거예요. 궤변을 쓰지 않고도 그럼 물론입니다. 지금 궤변 안 쓰고도 유리한 국면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혼자 막 그 셀카 찍어가면서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친한계하고 23명을 모아서 그렇죠. 어디에 자리를 정치적 잡고라도 행보를 해야죠. 자리를 잡고라도 네.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 세력을 보여주고 본인이 어떤 측면에서 또 자중하면서 무서운 힘. 이게 사실은 칼은 뽑지 않을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네. 그런 힘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거를 또 본인 그 콘서트 하는 양이 네, 기자회견 맞습니다. 하는 거 보면서
내부적으로도 조금 이거 그래서 안타깝다.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유튜버로 남아야 한다. 유튜버. 네, 왜냐하면 뭔가 행동을 하거나 하면 표는 깎아먹어요. 제가 봤을 때 그 행보가 좀 아니고 자극적이긴 하거든요. 이게 댓글에 미쉐린 한동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뭐 이게 자신을 부풀리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약간 자아비대증 뭐 그런 건가? 그러게 말입니다. 원래 미슐랭은 좀 다른 쪽에서도 쓰이는데. 미슐랭이고 미쉐린. 예, 미쉐린 네. 그 타이어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네요. 풀려 있는. 예. 어쨌든 그래서 저 일부에서 나오는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어제와는 입장이 좀 다르게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